안녕하세요, 포벨브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계속해서 대한민국 오토바이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2000년대 초반부터 현재까지 국내 기술로 생산되는 오토바이는 있지만 아직까지 고배기량의 오토바이는 전무한 상황입니다. 오늘은 2000년대 이후에 국내 오토바이 회사들 및 시장 상황을 알아보며 앞으로 국내 오토바이 시장이 어떤 방향성으로 나아가야 활성화될지 지금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IMF 전후로 효성은 스즈키와 결별했지만 대림은 상용차를 기반으로 혼다와의 결별은 피했지만 결국에는 2004년 혼다와도 결별하게 됩니다. 비교적 스즈키와 먼저 결별한 효성은 오히려 독자 개발에 기반을 만들게 되는데요. 1998년 그렇게 독자 기술로 개발한 빅스쿠터 그랑프리가 출시되고 모기업의 해외 영업 능력을 바탕으로 고배기량을 자체 개발하여 미국이나 유럽 등지에 수출할 계획을 세우며 2002년에는 독자 기술로 250cc V트윈 엔진을 탑재한 코멧을 양산합니다. 2005년에는 650cc급 트윈 엔진을 자체 개발하여 아메리칸 스타일인 미라주 650을 출시하고 코멧 250 이후에 코멧 650도 출시하게 됩니다. 특히나 코멧은 국내에서 반응이 상당히 좋았는데요. 바로 국산 스포츠바이크라는 타이틀과 더불어 일제에 비해 훨씬 싼 가격에 대배기량을 몰아볼 수 있었기 때문이죠. 또한 코멧은 첫 엔진 개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탈젯에 납품할 만큼 성능을 인정받았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효성은 10년 만에 흑자 전환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효성 기계공업을 노리는 적대적 M&A가 끊이질 않았고 현재는 S&T 그룹에 속하는 삼영그룹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그 당시 크게 알려지지 않았던 삼영그룹은 자신들보다 덩치가 큰 S&T 계열사들을 차례로 인수하며 효성에게까지 화살이 돌아갔습니다. 당시 효성은 대주주였던 해넷 제조사 홍진그룹과 함께 3자 경영체제로 돌아갔지만 크고 작은 분쟁이 끊이질 않았죠. 결국 2007년 효성은 S&T 그룹으로 넘어가게 되며 S&T 모터스로 사명을 변경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도 오래가지 못하고 700cc급 엔진을 생산하다가 갑자기 전기 스쿠터를 만들겠다고 하는 둥 우왕좌왕했고 사내 핵심 경영진의 정보 유출 등의 문제로 골머리를 앓다가 결국 2014년 라오스의 삼성이라고 불리우는 코라오 그룹으로 인수됩니다. 코라오 그룹은 라오스 기업이지만 한국인이 세운 기업으로서 원래는 자동차의 하청 사업만 하다 보니 오토바이 사업은 큰 매력으로 다가왔죠. 이후 사명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한국이라는 뜻의 KR 모터스로 변경하게 됩니다. 인도 차이나 반도 등지에 국산 바이크를 보급하겠다는 큰 포부로 나섰지만 이미 대한민국 내수 시장은 일제 바이크들이 점령하고 있었고 야심차게 출시했던 엑시브, 요봉, R 등이 초기에는 선방하였으나 제조 경험이 전무한 회사에서 생산되어서 그런지 추후에 이러저러한 결함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일제나 유럽 바이크 등에도 결함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제가 생각하는 국내 오토바이 산업이 발전하지 못하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결함 개선 해지와 부품 생산인데요. 일제나 유럽 바이크들은 결함이 발생하면 리콜을 하거나 보완하여 후속 모델을 출시하는 반면 아직까지 국산 바이크들은 결함을 개선하여 나오는 후속 모델이 거의 없고 부품 또한 일제는 20년이 지난 모델도 부품을 구할 수 있는데 국내 생산 모델들은 부품이 일찍 단종되어 정비가 필요할 때 부품을 수급하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원래의 이야기로 돌아와 KR 모터스는 국내 생산만으로는 승부를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중국의 칭치 모터스와 5대5로 합작하여 V트윈 엔진을 개발하여 조선 알리로 불리우는 아퀼라 시리즈를 탄생시킵니다. 아퀼라는 저배기량 아메리칸 바이크의 수요층을 정확히 꿰뚫고 시장에서도 뜨거운 반응을 보이며 2020년 흑자 전환에 성공합니다. 최근에는 한손바이크에서 출시한 베네트 125도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죠. 하지만 아직도 국산 바이크 시장에 갈 길은 멀기만 합니다. 일제, 유럽 바이크보다 늦은 출발,
오일 쇼크인데의 오토바이 산업위기, 적어지는 오토바이에 대한 수요와 정부 규제, 관련 사업 전무, 결함 개선 해지, 빠른 부품의 단종 등 해결에 나아가야 하는 문제가 산더미인데요. 하지만 코로나를 기점으로 다시 레저 오토바이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였고, 아킬라의 출시, 데이스타 리뉴얼 출시, 베네트 이리오 출시 등 국산 브랜드 출신의 바이크들이 호평을 받고 있는 지금, 탄력을 받아 수요를 겨냥한 신모델들이 지속적으로 출시된다면 국산 바이크 산업도 빠른 시일 내에 다시 부흥할 것 같습니다. 또한 그것으로 인하여 일자리 창출, 2차 부가산업의 활성화 등 경기가 많이 어려운 현 시점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네요. 아직은 국내 생산 모델이 현저히 적고 국내 유통사들이 그럴듯한 저가 중국산 모델들만 수입하고 있는데 하루빨리 이러한 부분들이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재미있게 보셨나요? 앞서 언급드렸던 국산 오토바이 시장의 문제와 방향성 이전에 더욱 중요한 문제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일반인들이 오토바이를 바라보는 시선인데요. 소음, 주행시, 칼치기, 위협운전 등 아직까지는 일반인들이 오토바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못한데요. 나 하나 정도는 괜찮겠지가 아니라 나부터 나서서 안전운행, 소음 등 라이더 인식 개선에 앞장선다면 국내 오토바이 산업 발전에 더 큰 힘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두들 알라하세요. 감사합니다.